안녕하십니까. 골드만 비뇨기과과 민승기 원장입니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대부분 다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저희 비뇨의학과에서만 하고 있는 방광내시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위내시경을 왜 봅니까? 혹시 모르니까 위암이 있나 보는 거잖아요.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속이 쓰리면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지 보려고 위내시경을 보잖아요. 똑같습니다. 방광도 그 내부 점막은 위 점막처럼 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위에 생기는 거의 모든 병들이 방광에도 다 똑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방광염, 방광궤양, 방광암 다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하나 더 붙여서 방광결석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병들이 의심이 되면 방광내시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환자분들께서 비뇨기과에서 방광내시경을 합시다 하시면 이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일단 꺼려 하십니다. 당연히 그냥은 아파서 못하죠. 대부분 수면 마취해서 하잖아요. 방광내시경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요도 길이가 짧거든요. 여성분들은 요도 길이가 불과 한 4-5cm 정도도 안 됩니다. 남자분들은 조금 길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식도 거쳐서 위까지 들어가는 그쪽보다는 훨씬 길이가 짧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편감이 훨씬 덜 하거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방광내시경 하실 때 거의 불편감이 없습니다. 거의 마취 없이도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여성분들은 방광내시경은 수면내시경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바로 하셔도 다 되기 때문이죠. 남성분들은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요도가 조금 긴 데다가 이렇게 굴곡이 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남자분들은 방광내시경 하는 게 조금 불편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통증이나 불쾌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시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연성 방광내시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했던 방광내시경은 이렇게 막대처럼 생긴 단단한 금속 재질인데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휘지가 않기 때문에 굴곡진 요도를 들어갈 때 조금 아플 수가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그런데 이제 이 연성 방광내시경 그래서 이렇게 굴곡이 가능한 방광내시경이 있거든요. 그게 요도 굴곡을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불편감이 덜하게 검사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외의 방법은 수면 마취를 하고 방광내시경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주로 이제 저희 골드만 비뇨기과에서 많이 하는 방법인데 꼬리뼈 마취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미추 마취라고 하는데 그쪽에 마취약을 조금 넣어서 하면 딱 그 엉덩이 주변, 요도 주변만 마취가 되기 때문에 거의 통증 없이 내시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가 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아프고 덜 아픈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경험 많고 숙련된 의사가 하느냐, 경험 없고 숙련되지 않는 의사가 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불편감이 더하고 덜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취를 전혀 안 하고 내시경을 하는 경우에도 요도 안에다가 국소 마취제를 넣은 다음에 보통 내시경을 합니다. 어느 병원이든지요. 그게 윤활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취제를 넣자마자 내시경을 들어가면 당연히 아픕니다. 마취제를 넣어놓고 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마취 감각이 조금 생기기 때문에 훨씬 불편감이 덜한데 그것도 그냥 무조건 성급하게 넣자마자 바로 들어가면 당연히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점도 조금 고려를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이제 방광내시경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방광암만을 진단하기 위해서 검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워낙 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목적으로 보통 검사를 많이 하는데요. 위내시경을 꼭 위암 찾기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복부가 불쾌한 병 상당히 많아요. 과민성 방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는 방광 통증 증후군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만성 방광염도 요즘에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만성 방광염 중에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간자가 한자로 오면 사이 간자거든요. 즉 방광벽 사이에 염증이 생기는 만성 방광염인데 이 병이 있을 때 특징이 소변이 차면 아랫배가 굉장히 아픕니다. 보고 나면 조금 좋아지기도 하고요. 간질성 방광염이 굉장히 골치 아픈 병이거든요. 증상 정도도 심하고 굉장히 치료도 난해하고 평생 따라다닐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간질성 방광염을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방광내시경이 필요합니다. 방광내시경으로 보면 아주 특징적인 소견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꼭 해야 되고요.
또 요즘에 보면은 연배가 좀 있으신 중년 이후 여성분들 보면은 재발성 방광염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광염이긴 한데 자꾸 걸리는 거고 치료하면 잠깐 좋아졌다가 금방 또 나빠지고 금방 또 나빠지고, 이런 분들은 저도 가능하면 내시경을 꼭 권장을 해서 내시경을 해보는데요. 그 중에 아주 많은 분들이 만성 방광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뭐든지 원인을 알면 해결 방법이 나오겠죠. 필요하면은 또 여러 가지 시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도 방광 내시경을 해야 되고요. 가장 방광 내시경을 꼭 해야 될 경우는 혈뇨입니다. 혈뇨. 어느 날 갑자기 소변에 피가 나서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혈뇨는 굉장히 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대략적인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 혈뇨 환자 중에 정밀 검사를 전부 다 했을 경우에 결국은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거의 70%가량입니다. 무슨 큰 문제가 있는데 원인을 못 찾는 게 아니고 아주 미세한 변화 때문에 피가 난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사실 문제 없이 넘어가도 되고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혈뇨 환자들을 검사를 다 해야 되냐면, 불행하게도 혈뇨 환자 중에 3 내지 5%는 비뇨기 계통 종양 환자들입니다. 신장에도 암이 있고 요관에도 암이 있고 방광에도 암이 있고 요도에도 암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하나의 통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종양이 생기면 혈뇨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정밀 검사를 다 해야 됩니다. 초음파도 필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CT도 해야 되고,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최종적인 단계는 내시경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민감한 정밀도가 높은 CT, MRI를 하더라도 1mm, 2mm 되는 병변을 다 찾아내지 못합니다. 방광 종양 같은 경우도 CT에서 의심이 간다, 초음파에서 의심이 간다 하려면 최소한 5mm는 넘어야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방광 종양 같은 경우 1mm, 2mm짜리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내시경밖에 없다는 겁니다. 환자분들께서 이제 방광 내시경에 대한 두려움 가지고 계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검색해보면 너무 아팠다, 뭐 하고 나서 피가 많이 났다, 나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글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 내시경을 하실 수가 있다. 또 불편이나 통증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검진 목적으로도 위내시경, 대장내시경도 하는데 병이 의심이 될 때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비뇨기과 의사들이 방광내시경을 합시다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